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까지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 지금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순방길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인 평가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새 정부 출범한 지 처음인데요. 일단 경제적으로도 큰 틀에서는 충돌 없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을 설정했다. 예. 그런 면에서 나름 성과가 있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인사를 한 직후에 회담 서두부터 바로 조선 문제를 꺼냈습니다. 한국 조선 위대하다. 그리고 미국 조선 지금 처참하다. 이 처참한 미국 조선의 현실을 한국이 공백을 메워서 다시 미국 조선을 위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거듭 강조하는 모습이었고, 이 대목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역량을 총동원해서 마스가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됐고요. 다만 이제 무역 협상,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디테일한 얘기, 지난번 관세 협상을 맺을 때 원론적인 얘기만 지금 서로가 해놓은 상태인데, 디테일에 있어서 이를테면 3,500억을 일단 투자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우리 입장에서는 직접 투자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보증이나 대출도 있다라고 한 데 반해서 미국은 이게 거의 직접 대출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조율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이 대목에 대해서는 서로가 공식으로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일단 봉합된 완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이런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도 우리는 일단 대화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러트닉 상무장관은 또 회담 끝난 이후에 한국의 농산물 완전 개방을 촉구한다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있어왔던 양국이 똑같은 사안을 놓고 서로 다르게 보는 그런 입장을 견지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우리가 1,500억 규모 재계가 스스로 돈을 마련해서 1,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하기로 한 3,500억과는 또 다른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족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심이 되었던 것이 조선업 마스카 프로젝트였던 것 같은데, 사실 미국의 조선업 부활을 도와준다라는 것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좋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 확실한가?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대목 굉장히 은밀하게 냉철하게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조선업을 협력하고 우리 기술로 만드는 제품을 미국이 사준다. 이것은 우리 조선업 입장에서는 외연 확장, 또 기회의 확대라는 면에서 굉장히 좋은 측면이지만, 그 비용을 누가 대느냐, 이런 대목 디테일에 들어가면 좀 방정식이 복잡해지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모든 돈을 다 댄다면 그 돈의 투자 경제성이 과연 있느냐, 이 문제 따져봐야 되고요. 특히 미국에서 조선업을 만들 때, 공장을 만들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조선업은 산업 연관 효과, 하청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에 지금 조선을 보고 있는 거제나 울산, 부산 등에 있는 하청업체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좀 기회를 상실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조선이라는 게 지금 조선 산업에 종사하겠다는 미국의 인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기서 근로자들을 구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겁니다. 과연 구할 수 있는지. 그래서 경제성이 안 나올 경우에 사업이 잘 되면 정말 윈윈이지만 거기서 돈을 못 벌면 우리도 상당히 위험 부담을 져야 되니까 지금부터 일단 윈윈 전략을 세우기로 한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이 기적이라는 것은 정말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윈윈의 대단한 성과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이제
그 상징적인 장면이 저는 필리 조선소라고 생각이 예. 되고요. 자, 이 필리 조선소 여기가 굉장히 뜻이 심오한 곳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저 연설에서요. 예. 이 필리 조선소에서 2차 대전 전에 군함을 50대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 군함을 가지고 태평양 전쟁에 투입해서 일본을 격파했고 그 힘으로 우리가 독립이 됐다. 매우 감사한 일이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 조선산업이 완전히 형해화돼서 우리가 그곳을 우리 기술로 들어가서 다시 일으킨다. 그래서 미국을 조선을 부강하게 하고 한미 동맹을 부강하게 한다. 뭐 이것은 100년 대기를 내다보는 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기회는 많이 열렸는데 문제는 좀 디테일에 있어서 그 손익계산서 또 경제 투자성 이런 것을 잘 따져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조선뿐 아니라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제조업 르네상스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자, MOU도 좀 체결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00억 달러를 또 기업 측면에서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협력을 더 하게 되는 걸까요? 예, 조선 원전 예. 특히 제조업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것이 마가 프로젝트,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또 이것은요, 미국의 경제 산업 전략을 떠나서 미국의 정치 지형에서도 제조업이 지금 러스트 벨트라고 해서 녹선 지역에서 그 지역의 경제가 피폐해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러스트 벨트 제조업이 강했던 지역이 여야가 지지율이 아주 비슷한 스윙 스테이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미국의 민심을 얻는 자가 미국의 대권의 향방을 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 이래서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데 사실 우리나라가 제조업 분야에서는 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특히 경제 덩치에 비해서는 사실 가장 효율적으로 제조업을 키워온 나라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 제조업 육성도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부분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대 같은 데는 바로 미국의 사모펀드들과 현지에서 공동으로 자본을 펀딩하자는 그런 계약도 체결을 하고 무려 MOU만 11건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이제 기업 차원에서도 그 경제성 그리고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또 미국에도 이득이 되고 예. 한국에도 이득이 되는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면 네. 그것이 국내 제조업 기반이 혹시라도 예. 좀 그 공동화되지 않을까, 국내 일자리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르네상스를 위해서 가는 산업의 경우에 그 산업의 부품, 소재 이런 것을 한국에서 가져가는 이런 다이렉트 체제를 만들므로써 예. 한국의 일자리도 보호하고 또 마가 프로젝트도 실현하는 그런 입체적인 전략을 좀 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두 나라가 정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내 이야기로 넘어와 보자면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소비자 심리지수가 111.4로 전월보다 0.6포인트 올랐거든요. 이것이 소비 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 건데 이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경제는 심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자연과학은 심리가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우리 세 명이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믿어봤자 내일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예. 그게 자연과학의 과학이고요. 이 사회과학인 경제학의 세계는 내일 경기가 좋아진다, 소비 심리가 좋아진다 그러면 각자가 돈 더 많이 쓸 것이고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서 GDP가 올라가면 GDP가 상승한 만큼 또 분배가 많이 돼서 경제가 진짜로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경제는 진짜 심리인데 정말 다행스럽게 한국은행의 소비자 심리지수 국내 기관에서 여러 가지 소비자 심리지수를 만들고 있지만 한국은행께 가장 광범위하고 또 과학적이고 그 실제 관련 인력들도 제일 우수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소비자 심리지수가 111.4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100이면 지난달하고 비슷하다. 100보다도 높아지면 전월비 향상이다. 이런데
100보다도 훨씬 높은 111.4가 됐고 이게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다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심리적 요건, 우리 국민의 마인드 한번 다시 해보자라는 그런 컨센서스는 형성된 것이 아닌가. 예. 그런 면에서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심리라고 하니까 드는 생각이 소비 쿠폰도 이제 발행한 지 한 달 정도 됐잖아요. 네. 소비 쿠폰 이후에 소상공인 매출이 한 6% 올랐다라는 조사도 있던데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정말 그런 심리에 영향을 미칩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세요? 우리 경제가 수출과 그 투자가 견인을 해왔는데 예. 지금도 수출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근데 소비가 굉장히 위축됐고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많은 중산층 또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졌는데 예. 저런 민생회복 프로젝트 자체가 뭐 하나의 마중물이 되지 않았냐. 또 9월 달에 조금 더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로 특히 뭐 소상공인 매출은 이미 6% 늘었고요. 안경원, 이 글래스, 안경 글래스는 매출이 44%나 뛰었다. 이런 것은 그 소비 쿠폰으로 인한 소비 증가 효과는 일시적이겠지만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이러면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줬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세 폭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물론 여전히 걱정입니다만은 그러나 4월 달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터뜨렸을 때 비해서는 충격이 좀 적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정치적인 안정, 그다음에 주식시장으로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것들이 한국은행의 소비자 심리지수를 올리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집값 이야기도 하자면 주택 가격 전망 지수도 지난달에 비해서 2%포인트 올랐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대출 규제 발표 이후에는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한 달 만에 반등한 거거든요. 저희가 계속 여쭤보는 게 이거 정말 6.27 대출 규제가 효과가 있는 것이냐 여쭤봤는데 집값 상황은 좀 어떤 건가요? 저는 여전히 6.17 대책이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데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이 소비자 심리 지수에는 그 안에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각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요. 요 주택 가격 전망 심리 지수가 2포인트가 올라서 그래서 111이 됐어요. 근데 111이면 뭐 좀 높아진 거죠, 일단. 그런데 그 중장기 거시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게 6월 달에 얼마였느냐면요. 120이었거든요. 예. 120이 7월 달에 109로 떨어졌다가 111로 2포인트 올랐는데 떨어질 때는 11 떨어지고 오를 때는 지금 2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7이 지금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요. 물론 단기적으로 소비 심리가 개선되니까 집값도 좀 살아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가 반영이 됐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 정도 워낙 7월 달에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8월 달에 2포인트 올랐다고 해서 이것을 집값이 올랐다 이렇게 보기는 주택 오름세 심리가 확산했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전국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가 다 둔화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한 지역도 많고요. 다만 일부 지역 공급 물량의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무너졌다든지 이런 지역에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곧 정부가 발표할 공급 확대 청사진이 나오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적어도 한국은행 지표상으로 보면 8월 달에 조금 올라서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중장기 차트로 볼 때는 우려할 수준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종합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그럼 뭐 공급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부 차원에서 발표하게 될 텐데 집값에 대해서 뭐 전반적인 전망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미국을 비롯해서 관세 폭탄 이런 게 하다 보니까 통화량이 좀 풀리고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 그리고 한국은행 지금 내일 금통위가 있는데 금리 인하할지 안 할지 이런 거시경제 여건들이 어떤 수요를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 대책을 발표할 때 좀 중장기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적어도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은 막겠다는 이번에 공급 계획할 때 발표할 때는 좀 더 화끈하게 좀 더 장기적으로 발표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